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28일 수요일 아침 9시 14분입니다. 자, 어젯밤 미국은 일단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좀 빠진 거고 S&P는 약보합 이 정도 마감했죠. 하락했다고 하기도 좀 뭐하고 타이틀에 모든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IT 주요 기업 실적 발표 및 FOMC 회의를 앞두고 혼조 마감이라 돼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에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실적 다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실적 나오고 있을 때 막 급락시키겠어요, 그죠? 실적 발표 끝나고 나서 이제 무슨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FOMC 회의가 이제 당장 오늘 밤인데 한국 시간으로 중요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의 변동성을 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 일단 하락 마감했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의미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냥 이런 거는 하락했다라기보다는 FOMC나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멈춰 있었다. 이 정도로 보는 게 일단 상승 중에 멈춰 있었다라고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의미 있는 라인은 어디라고요? 13,800 나스닥, 4,220 4,120, 그죠? 요런 자리, S&P. 그런 자리가 깨져야지 이게 무게중심이 어떻게 된다. 요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 전까지는 그냥 상승 중 일단 멈춰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객관적일 것 같긴 해요. 요런 이야기를 드렸고, 보시다시피 특별히 시장이 움직인 거는 주식시장 특별히 움직인 건 없습니다. 그죠? 대부분 FOMC 회의 앞두고 숨고르기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근데 아무튼 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똔똔, 그죠? 그냥 상승 종목 반, 하락 종목 반 이런 모습 나오고 특별히 움직임은 없었다라는 거. 테슬라가 좀 많이 빠졌네요, 어젯밤에. 그죠? 요즘 테슬라 슬슬 악재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하죠. 이런 점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좀 이제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어젯밤 일단은 왜 이 차트가 이렇게 나오고 있지? 골드가 아니죠. S&P를 봐야 되겠죠. S&P 같은 경우, 그죠? 계속 아직까지 신고가, 계속 매일매일 고점을 조금씩 신고가를 조금씩 높여가고 있습니다. 고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제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 제대로 마음먹고 하락한 것도 아니고, 그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전고점에 대한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일단 보는 게 좋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붕괴시키기 전까지는 일단은 계속 위쪽으로 일단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상방 우세라고 보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요즘 미국 시장이 강하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반면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친구들은 좀 못 따라가고 있죠. 한국, 중국, 일본, 비트코인 이런 친구들은 좀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 어젯밤에 금리하고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움직임, 어젯밤 금리의 움직임이라든가 달러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는 FOMC 회의를 앞뒀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은, 일단은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멈춰 있다, 그죠? 여기서 아마 오늘 밤에 FOMC 회의가 나오고 나면은 여기서 이제 이 장대 음봉을 극복하든가 아니면은 이 장대 음봉을 또 붕괴시키면서 저점을 낮추든가 아마 이런 점들을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회의 앞두고 멈춰 있다라는 거 정도가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고, 달러 인덱스 보면서요. 금리 같은 경우는 일단 어젯밤에 1.625를 또 다시 터치했습니다. 어젯밤에 종가가 1.625예요. 그죠? 종가가 1.625.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요 정도 박스권으로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일단 요런 이야기를 드렸죠. 한 1.53, 1.53, 1.54 요 정도 박스권 하단, 1.625 박스권 상단 이렇게 놓고 일단 요 안에서 놀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어젯밤에 급등을 하긴 했어요. 제 생각엔 이것 때문에 어젯밤에 나스닥이 좀 약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제일 쥐약인 게 지금 나스닥이다라는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아무튼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얘가 올라서 하락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얘는 지금 박스권 상단에 와 있으니까 얘도 아마 고민할 겁니다. FOMC 회의를 재료로 삼아서 오늘 밤에 1.625를 강하게 돌파한착하면서 이 4월 한 달간의 조정을 끝내고 다시 상승 전환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다시 기어 내려올 것인지, 이런 부분을 아마 오늘 밤 결정할 거예요. 오늘 밤 FOMC가 그러니까 중요하겠죠. 오늘 밤 FOMC 회의에서 뭐라고 할 것인가, 이런 점들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OMC 회의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솔직히 제 생각은 그래요. 일단 오늘 밤 FOMC 회의에서는 특별히 아무것도 안 할 것 같다, 기존에 했던 얘기를 계속 그냥 반복할 것 같다라는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딱히 지금 뭘 할 때는 아니잖아요. 당장 뭐 테이퍼링을 하거나 금리를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일단 뭐 이번 FOMC 정도는 그냥 뭐 했던 얘기 똑같이 하겠죠. 요런 생각 정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존에 했던 얘기 뭐겠어요. 뭐 인플레이션이 2% 조금 넘어가는 건 봐줄 거야 라는 이야기. 얼마 전에 이런 얘기 했었죠.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하게 오버슈팅을 하는 끼가 보인다면은 난 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뭔가 하겠다라고 파월 의장이 얼마 전에 처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거 정도 좀 이제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아, 파월 의장이 그런 얘기 했었지 라는 아이디어 정도 좀 떠올려 놓으시고 오늘 밤 FOMC 회의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NBC에서 뭐 전문가들 조사했대요. 테이퍼링은 내년에나 할 수 있고 첫 금리 인상 22년 겨울에나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예측이 다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참고치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 밤 FOMC 회의 결과에 나오는 뭐 점도표나 이런 거 참고하시면 답은 나올 겁니다. 아무튼 지금 이런 건 참고만 하시고,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슬슬 테이퍼링이 언제냐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유동성을 막 풀자라는 분위기가 아니고 이제 언제 수도꼭지를 잠그지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좀 달라지는 점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오늘 밤에 연준에서 테이퍼링, 지금 당장 하지는 않겠지만은 테이퍼링 일정에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서 뭐 긴축에 관련된 냄새를 풍겨준다면은 금리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엔 또 더 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아이디어 갖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이 정도 이야기를 했고요. 테슬라가 어젯밤 같은 경우는 좀 빠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대부분 다중 천장형을 만들어내면서 우측 어깨를 만드는 과정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제 우측 어깨가 좀 만들어진 것 같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자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요, 그죠? 제가 언제 리플에 달아놨어요. 누가 테슬라 물어보시길래 780달러만 넘지 않으면 계속 숏 볼 수는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780달러 선까지 터치하고 나서 일단 밀리고 있고, 그 중요한 자리가 어딜까요? 어디가 격전지일까요? 제 생각엔 여기가 또 격전지일 것 같거든요. 이 자리가 붕괴되면 안 될 것 같아요. 708자리가 붕괴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자리인 것 같고, 이 자리가 붕괴되면 다시 아래쪽까지 내려오겠죠. 근데 보시면 이번에 고점대가 여기였는데 여기로 낮아졌다라고 한다면은, 근데 제 생각에 이미 이까지 내려왔다는 얘기는 여기가 고점이라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근데 고점이 요렇게 낮아졌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요렇게 올라오고 있는 이런 추세선 있죠. 이런 추세선은 제 생각엔 깰 것 같아요. 그죠? 왜냐, 고점이 낮아져서 상승하는 힘이 약해졌으니까 하락하는 힘이 강해졌다는 얘기니까,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이런 아래쪽에 있는 이런 라인들은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드리고 있고, 얘도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 좀 한번 좀 말씀을 드린 거고, 보이길래 오래간만에 테슬라 얘기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갔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반등할 모양인가 봅니다. 일단은 좀 더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좀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 얘도 어딘가에서 아마 우측 어깨를 만들긴 만들 것 같아요. 그죠? 왜냐? 만약에 얘가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한다라고 했으면은 최소한 여기 정도, 이 라인은 지켰어야 되겠죠? 이 라인을 지켰었어야 되는데 이 라인을 훅 깨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엔 논리적이라면, 특별한 힘의 개입이 없다면은 올라올 때 여기는 이 고점을 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뭐예요? 이 선을 붕괴시킬 만큼 강력한 매도 세력이 나왔으니까 올라올 때는 여기까지는 못 올라올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어디까지 올라올지는 대봐야 되는 건데,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왔을 때 얘가 이제 어딘가에서 밀리기 시작하면은 다음번에 이 저점이 낮아지면서 이렇게 깨지면서 지금까지 올라왔던 이 거대한 상승 추세가 박살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즘 같은 타이밍에 얘네가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를 잘 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드리고 있죠. 아무튼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별로 그런 모습이 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요즘 테레비만 틀면은 뭐라고 해요? 뭐 한국의 경제부총리고 뭐 연준 의장이고 다 나와서 그러잖아요. 비트코인은 자산이 아니다, 뭐 그런 얘기 하고 있고, 세금을 뗄 거다, 뭐 투자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면서 뭐예요?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다들 비트코인을 안 좋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스템적, 제도적으로 나라에서 안 좋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악재가 심각하고, 그런 악재도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얘네가 어딘가 고점을 넘지 못하고 밀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말씀드렸죠. 2017년, 18년에도 그랬다. 이때도 주식시장 꺾이는 타이밍하고 비트코인이 꺾이는 타이밍하고 똑같았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주식시장은 강하죠. 미국 주식시장은 강한데 미국 주식시장만 강하고 일단 다른 친구들은 좀 힘겨워하고 있다라는 거, 그죠? 대부분 말씀드렸다시피 우측 어깨를 만드는 어딘가에 와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미국 시장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한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은 어떻겠어요? 당연히 일단은 미국이 안 좋았으니까 일단 뭐 갭 하락 출발은 하긴 할 겁니다. 오늘 뭐 해야 될까요? 오늘 한국이 어젯밤 미국 분위기 안 좋았으니까 그리고 어제 429.45 테스트 했으니까 일단 다시, 그죠? 일단 어젯밤 안 좋은 소식 나왔으니까 다시 429.45 부근을 다시 한 번 더 테스트하긴 해야 될 거예요, 그죠? 지금 보시면 429.75까지 일단 내려놓았고요. 잘 봐야 됩니다. 하여튼 계속 그 자리에요. 계속 요즘에 뭐 어디 강하게 오르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이런 모습입니다. 429.45 코스피 가장 중요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붕괴가 돼야 그나마 무게중심이 좀 아래쪽으로 쏠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테스트 429.45가 3거래일째 테스트하고 있죠. 예. 붕괴되면은 붕괴되는 거 확인하시고 뭘 좀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이거 429.45를 붕괴시키면 고버스가 대충 한 1960원 정도 될 텐데, 1960원 자리에서는 일단 조금 의심을 하시고, 아무튼 계속 말씀드리지만 2040원 돌파 한착 하신 뒤에 고버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계속 드리고 있고요. 그 안에는 뭐 어쨌든 그런 구간은 다 상방 약간 우세거나 박스권 구간이니까 저도 뭐 강하게 뭐라 말씀을 못 드려요. 아마 2040원을 돌파 한착하면 이제 그땐 진짜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무튼 뭐 그런 모습이고, 그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어딘가 붕괴됐잖아요. 어젯밤에 어제 어딘가가 붕괴가 됐으니까 코스닥 시장은 뭔가 좀 해볼 수가 있겠죠. 4,400원이란 자리를 어때요? 어젯밤에 이미 어제 안착했잖아요. 4,400원을.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더군다나 미국이 하락 마감했으니까 굳이 뭐 4,400원 자리까지 다시 테스트할 수는 없었을 것 같고, 악재가 하여튼 미국이 빠졌으니까. 하여튼 뭐 지금 그래서 이 특별히 뭐 정상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특별히 이상한 거 없이 정상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4,400원 돌파 한착하면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표현을 드리고 있죠. 아무튼 4,400원 돌파 한착하고 지금 잘 가고 있는데 뭐 종가까지 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테스트를 한번 다시 4,400원까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그냥 갈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보자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는데, 약한 놈, 코스닥이 약하죠. 코스닥 약한 놈이고, 코스닥은 뭔가 베팅할 근거가 나왔으니까 선물 기준으로도 1470, 그죠? 코스닥 150 선물 기준으로도 1470이 어제 붕괴됐으니까 숏배팅 한 번쯤 해볼 수는 있는 자리예요, 그죠? 해볼 수는 있는 자리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운 좋으면은 굉장히 지금 핫한 자리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죠? 뭐 다중천장형 모양, 우측 어깨일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우측 어깨일 가능성 물론 확인해 봐야겠지만 여기가 우측 어깨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긴 해요, 그죠? 왜냐하면 저점이 이번에 몽창 낮아졌었기 때문에 깨서는 안 될 자리를 코스닥이 붕괴시켰다 올라온 거기 때문에 다음번에 올라왔을 땐 이 고점을 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 정도 할 수 있을 텐데, 아무튼간 뭐 일단 여기 어딘가에서 밀리기 시작했고, 일단 이 정도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이 정도면 일단은 무게중심은 아래쪽으로 쏠리고 더 이상 고점은 높아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일단 여기 어딘가가 이번 우측 어깨 고점일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아졌죠. 아무튼 뭐 그래서 보이는 대로 하자. 코스피는 아직 강하니까 코스피는 아직 좀 내버려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코스닥은 뭐 일단 무너지기 시작했으니까 코스닥은 뭐 한번 숏을 들어가 보실 수도 있는 자리인 것 같고요. 근데 아무튼 지금의 움직임은 어디까지나 좀 제한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뭐 코스닥은 약하고 코스피는 좀 강하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FOMC 회의가 오늘 밤에 들어와 있고, 미국 주요 기업 실적 발표도 계속 나오고 있고, 또 그리고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좀 받지 않겠습니까? 4월 28일이니까 29, 30일까지 이제 오늘 제외하고 이제 2거래일 더 남은 상황인데, 4월 달이. 그렇기 때문에 뭐 이래저래 좀 당장 뭐 폭락을 하거나 이런 요인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좀 드리고 있고요. 그죠? 변동성 지수 봐도 뭐 하여튼 그래요. 아, 참, 그 얘기를 안 했는데, 미국 변동성 지수가 생각보다 좀 잘 버티고 있다. 참, 그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참 깜빡했네요. 요즘에 뭘 깜빡했다 싶었는데,
여러분들 제가 어젯밤에 코스피 변동성 지수 보면서 너무 오랫동안 18, 19를 못 넘지 않고 있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었는데 미국 보니까 좀 약간 좀 그런 생각을 좀 달리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미국 빅스입니다. 빅스 보시면 지금 거의 한 6거래일, 7거래일째 지금 어딘가 지키고 있어요. 6거래일, 7거래일째 이 정도면 17.2 부근을 6거래일, 7거래일째 지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음봉이고 이래서 좀 불안하긴 한데 아무튼 17.2라는 라인은 굉장히 좀 무거운 지지선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인 것 같아요. 이런 패턴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17.2라는 자리를 살짝 붕괴시켰다 언더슈팅으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언더슈팅 줬다 지금 올라온 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이거 FOMC 회의를 재료로 해서 뭔가 변동성을 지금 모아놨는데 이렇게 한번 터트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정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UVXY 같은 경우는 이게 아직 그 어떤 지지력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게 딱히 보이진 않는데 변동성 지수가 지금 거의 삼각수렴형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잘 모아놔가지고 한 번쯤 터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논리에서 보면 한국도 좀 그럴 것 같아요. 한국도 보시면 이게 죽으려고 모아놓은 게 아니고 오늘 또 양봉 달고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얘도 이런 식으로 좀 봐가지고 얘도 FOMC 회의 이후에 변동성이 한번 폭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젯밤 제가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잘 몰랐는데 미국 빅스 지수를 좀 잘 안 보고 있었는데 약간 좀 그런 부분 어젯밤에 했던 얘기 좀 뒤집어서 이야기할게요. 정정할게요. 근데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 지금 현재 아침 9시 반 기준으로를 보자면은 이렇게 마감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마감을 한다면은 풋옵션 같은 경우는 이게 눌림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자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풋옵션이 4월 14일 날 종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자리가 붕괴되면서 시장이 한번 올랐었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안 죽고 2, 3거래일 동안 지지다가 여기서 이 자리 지지하다가 올라와 버리면은 이 자리는 다시 강력한 또 지지선이 될 수 있겠죠. 이 자리가 언더슈팅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가능성도 일단 좀 열어놓고 현재 상황으로서는 아래쪽이 좀 유리할 겁니다. 그죠? 풋옵션이 이렇게 살아난다라고 한다면요. 콜옵션들은 뭐 보시다시피 추세가 한번 죽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정상적으로 비리비리한 모습도 나오고 있고 콜옵션들 모양이 어떨까요? 지금 콜옵션들 모양 보시면 대략적으로 이런 패턴이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거 붕괴시키면서 훅 자빠졌고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요 지지선, 요 추세선 상단까지 올라오고 지금 현재 이게 진행 중인 거죠. 현재 이게 진행 중인 겁니다. 오늘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살아날 거면 콜옵션이 오늘 빨리 살아나야 됩니다. 그죠? 왜냐면 이 자리, 이거 극복해서 이거 올라가려면은 다시 올라가야 살아나는 거니까 살아날 거면 오늘 빨리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그죠? 오늘 그래서 콜옵션 추세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언더슈팅이냐 아니면은 이게 추세적인 죽음이냐로 결정을 하는 날이 제 생각에 오늘 정도 좀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 정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풋옵션 살아나는지 여부 뭐 이런 것들 좀 잘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뭐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붕괴 안 됐죠 아직. 저 429.45 아직 붕괴 안 됐죠. 붕괴되면 종가상으로 붕괴시키면 붕괴됐네 라고 확인하고 한 번쯤 뭐 진입을 하시든가 숏을. 지금은 아직 붕괴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코스닥은 뭐예요? 1470이라는 자리 붕괴됐죠. 그리고 그 4,400원이라는 자리가 돌파 안착 됐잖아요. 4,400원이라는 자리 돌파 안착 했으니까 이런 건 뭐 지금 당장도 해볼 수 있는 거, 이 정도로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튼 뭐 환율도 올라오고 있고요. 다시 이번에 429.45를 아무튼 붕괴시킨다면은 또 무거운 저항이 되겠죠. 왜냐하면 고점이 낮아졌으니까. 만약에 여기가 고점이라면 고점이 낮아진 꼴이 됐으니까, 여기가 고점이잖아요. 고점 낮아진 꼴이 됐으니까 여기서 밀린다고 하면은 코스피는 좀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겠죠. 이번에 429.45를 다시 한번 붕괴시킨다면 좀 신뢰도가 높겠죠. 왜냐하면 이 자리 개파락으로 한 번에 확 붕괴시켰잖아요. 개파락으로 확 붕괴시키고 나서 그러니까 한 번에 갭으로 확 붕괴시킨 거라서 이 자리는 좀 신뢰도가 낮을 수 있었는데 재차 올라왔는데 이번에도 못 넘는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429.45에 대한 이 저항에 대한 신뢰도가 좀 높아질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시고요.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